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요즘 미디어에서 정말 자주 보이는 주제죠. 정치인의 페르소나가 도대체 어떻게 구축되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소비되는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공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둘러싼 미디어 프레임을 하나하나 해체해보는 흥미로운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넘겨보는 유튜브 쇼츠 영상들, 그 이면에 숨겨진 고도의 정치적 계산과 미디어 전략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던질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정치적 이미지는 곧 정치적 현실과 같은가?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다룰 자료의 비판적 분석을 이끄는 원동력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소비하는 정치인들의 그 짧고 강렬한 영상들 있잖아요. 그 미디어를 통해 세심하게 다듬어진 이미지가 과연 객관적으로 검증된 그들의 진짜 실체와 일치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간격을 아주 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보수의 희망 현상부터 정치적 페르소나 구축, 법의 재해석, 이미지 대 행정적 현실, 그리고 마지막 미디어 프레임 해독까지 짧은 미디어 클립 이면에 있는 심층적인 분석을 향해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이른바 보수의 희망 현상입니다. 기획된 정치적 이미지에 대한 소개로 시작해보죠. 제공된 자료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이른바 보수의 희망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한 현상에 먼저 주목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쇼츠 진짜 많이 보시죠? 분석에 따르면 이 널리 퍼지는 짧은 영상들은 그냥 단순한 뉴스가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게 기획된 정치적 행위라는 거죠. 대중이 소비하기 좋게 후보자의 캐릭터를 딱 규정해버리는 프레임 도구인 셈입니다. 누군가는 자극적인 자막으로 그를 공격하는 프레임을 짜고 또 누군가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서 그를 띄우기 위해 영상이라는 틀을 그야말로 100%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정치적 페르소나의 구축, 현대 미디어 전략의 이중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이 발언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청와대에 가게 되면 어머님을 제일 먼저 모시고 가겠습니다. 부산의 한 선거 캠프 개소식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참 묘합니다. 청와대라는 거대한 정치적 목표를 말하면서 어머니라는 매우 사적이고 감성적인 요소를 툭 던져 결합하거든요. 무슨 거창한 시대 정신이나 정책을 논하기보다 이런 직접적이고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서 대중의 마음을 파고들려는 아주 의도적인 접근 방식인 거죠. 이 자료를 보면 그의 전략이 놀라운 이중성을 가졌다고 분석합니다. 한편으로는 타협을 모르는 전직 검사로서 법, 헌정질서, 엄격한 원칙을 강조하는 완깐깐한 법치주의자의 면모를 내세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방금 본 것처럼 어머니를 언급하고 동네 상인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정하게 부르면서 지역적 유대감을 엄청 강조해요. 완전히 이질적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유권자들의 감성적인 공명과 이성적인 신뢰를 동시에 잡기 위한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페르소나 구축 과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의 재해석, 헌정 질서에 대한 독특한 접근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분이 헌정 질서나 탄핵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상당히 강경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현 정권의 공소 취소 행위를 단순하게 정책적 판단이 좀 아쉽다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 그러니까 아예 대통령 탄핵 사유로 직접 연결을 지어버리거든요. 민주적 절차 그 자체보다는 법적 정당성을 최상위에 두는 아주 엄격하고 극단적인 법치주의적 태도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선명성을 확 끌어올리려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그의 아주 역설적인 정치적 논리 구조가 등장하는데요. 스텝별로 한번 보시죠. 1단계로 좌우 균형추가 무너졌다며 상황을 진단합니다. 그 다음 2단계, 기존 보수정당의 간판을 버리고 무려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해요. 보통 무소속은 중도를 노릴 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3단계에서 오히려 자신을 보수 가치를 재정립할 진정한 보수 재건의 리더로 포지셔닝합니다. 정당 밖으로 나가서 오히려 가장 강력한 보수 대표성을 주장하는 거죠. 정말 차별화되고 독특한 전략 아닌가요? 네 번째 파트, 이미지 대 행정적 현실입니다. 상호 찬양과 실제 검증된 성과 사이의 간극을 좀 냉정하게 살펴보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 찬사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공이 쌓인 분을 본 적이 없다. 자료는 이런 정치 엘리트 간의 칭찬 릴레이가 어떻게 유능함이라는 이미지를 뚝딱 만들어내는지 아주 예리하게 짚어냅니다. 잘 보세요.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준비됨, 내공 같은 추상적인 걸 칭찬하죠. 이건 실제 행정 성과를 증명한다기보다는 고위공직자들이 서로를 유능한 엘리트로 밀어주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증폭시키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게 이 분석의 지적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이 분석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비판적 평가인데요. 정부 내에서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실제 행정 경험이 검증된 적이 좀 부족하다는 점, 미디어를 통한 연출과 엘리트들의 추천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해서 역량을 포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본 그런 감성적인 레토릭들이 사실은 구체적인 정책적 성과의 부재를 가리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가 보여주고 싶은 화려한 이미지와 실제 걸어온 발자취 사이의 차이를 좀 냉정하게 바라보자는 거죠. 마지막 5번째 파트, 미디어 프레임 해독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그 너머를 바라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인의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좀 새롭게 세팅해야 합니다. 이 분석 자료가 다루는 맥락에서 진정성이란 그 사람의 실제 인성이 막 훌륭하고 착하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대중의 신뢰를 싹 얻어내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설계되고 연출된 감성적 호소, 즉 수사학적인 레토릭에 가깝습니다. 정치인이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감정 표현은 즉흥적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 지렛대로 쓰기 위한 치밀한 도구라는 걸 우리가 알아채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방금 보신 이 표가 오늘 분석의 핵심 주장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미디어가 쏘아올리는 이미지와 비판적 렌즈로 바라본 현실 사이의 뚜렷한 대비죠. 한쪽에는 유능한 엘리트, 진정한 보수, 공감하는 정치인이라는 아주 번쩍번쩍한 미디어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 비판적 현실의 칼럼을 보면 검증되지 않은 성과, 자기 연출적인 큐레이션,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 자리 잡고 있죠. 이 대비를 보면 우리가 언론과 미디어가 주도하는 프레임을 왜 고지곳대로 믿으면 안 되는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세심하게 큐레이션한 미디어 프레임, 그리고 그 짧은 유튜브 쇼츠 영상들 너머에 있는 정치인들의 진짜 실체,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본 이 분석의 과정이 매일 쏟아지는 미디어 정보 홍수 속에서 진실을 꿰뚫어 보는 여러분만의 아주 날카로운 잣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잊지 마세요.